가보년에 태인 동골 사람 전명숙이 보국안민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동학 신도들을 모아 고부에서 난을 일으키니 온 세상이 들끓으니라. 일찍이 전명숙은 신묘년부터 3년간 서울을 오르내리며 흥선대원군을 만난 일이 있더니 대원군이 명숙의 뜻을 물은즉 제 흉중에 품은 뜻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한 번 죽고자 하는 마음뿐이요 하고 대답하니라. 증산께서 명숙과 나이 차이는 많이 나나 일찍부터 교분이 있으시더니 가보년의 하루는 명숙이 찾아와 말하기를 내가 민생을 위해서 한번 거사를 하려 하니 그대가 나를 도와주시오 하거늘 증산께서 그 전도가 이롭지 못함을 미리 아시고 때가 아니니 나서지 말라 하시며 성사도 안 되고 애매한 백성만 많이 죽을 것이라 하고 경계하시니라. 이에 명숙이 대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안 된다면 나 혼자라도 하겠소 하고 물러가니라. 혁명이란 깊은 한을 안고 일어나는 역사의 대지진인즉 동방 조선 민중의 만고의 원한이 불거져 터져나온 동학혁명으로부터 천하의 대란이 동하게 되니라. 증산께서 후천개벽을 알리는 이 큰 난의 대세를 지켜보고 계셨으니 이때 증산은 성수 24이요 명숙은 40살의 백의 한사더라. 개벽의 새 시대를 알린 이 혁명은 가보년 정월과 3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나니라. 가보년 정월에 고부군수 조병갑의 악정과 토색질에 분개한 농민들이 전명숙을 두령으로 하여 배들평의 말목장터에서 봉기하니 고부 관할을 점령한 농민군은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고 원성의 근원인 만석보를 헐어버리니라. 이에 조정에서는 쫓겨난 조병갑의 후임으로 박원명을 새로이 고부군수로 임명하거늘 박원명이 진심으로 선치를 베푸니 어느 정도 원성이 누그러진 백산의 농민군이 모두 해산하니라. 한편 이른바 고부밀란의 진상을 밝히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안핵사로 파견된 이용태는 동학교도를 밀란의 주모자로 몰아 동학교도 대검거령을 내리니 고부 전역에서 군졸들이 죄 없는 농민들을 구타하고 부녀자를 강음하며 재산을 강탈하고 가옥을 불지르며 또 동학교도를 조기꿰미 엮듯 포승줄로 묶어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고 그 처자들까지 살상하니라. 이에 전 군민의 통분이 뼈에 사무쳐 민심은 순식간에 다시 험악해지고 장차 큰 난리가 터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부 전역을 휩쓸더라. 이때 증산께서 본댁을 떠나 계신 지
오랜지라. 성모께서 흉흉한 시국에 아들의 안부를 알 길이 없어 노심초사하시니 유더간이 성부의 당부로 증산을 찾아 나서니라. 당신은 동학군으로 의심되면 가릴 것 없이 마구 잡아 죽이는 때인지라 의관을 갖추고 출발하였으나 고부 강신리에 이르렀을 때 동학군들을 잡아가던 관군이 덕안을 보자 이놈도 동학군이다 하며 포박하여 전주 용머리곡의 임시 형장으로 끌고 가니라. 이때 마침 저수지를 지나는데 끌려가던 한 사람이 어차피 죽을 목숨 아예 여기 빠져 죽자 하며 물로 뛰어들거늘 여럿이 같이 묶여 있어 깊이 빠지지는 않는지라 나머지 사람들이 건져내어 다시 형장으로 향하니라. 어느 주막에 이르러 잠시 쉬어가게 되자 덕안이 참담한 심정으로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일 죽지 않으면 찾아가리니 좀 맡아주시오 하고 도포를 건네니 주인이 허락하니라. 전주 형장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이 모두 차명되고 마침내 덕안의 차례가 되었거늘 목이 막 베일 찰나 갑자기 하늘이 캄캄하여지고 사방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이 치고 회오리 바람이 불며 불칼이 들어오매 정신이 아득해지더라. 한참 후에 덕안이 정신을 차려보니 밤은 깊어 사방이 캄캄한데 비바람은 그치지 않고 짙은 어둠 속에 시체들만 널브러져 있더라. 덕안이 손을 묶인 채 피비린내와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운 형장을 헤매며 시체에 걸려 넘어지기를 수차례 하다가 문득 먼 곳에서 비치는 불빛을 따라 지친 몸을 이끌고 가다 보니 어느새 날이 새기 시작하는지라 주위를 살펴보니 불빛은 온데간데 없고 적막한 산중이더라. 정신을 수습하여 도포를 맡긴 주막에 찾아가니 그곳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덕안의 행색을 보고는 이런 놈은 잡아 넘겨야 한다 하며 죽인다고 달려드는데 주막 주인이 나서서 이 사람은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니 손대지 마시오 하며 말리는지라 이에 덕안이 그의 도움으로 간신히 포승을 풀고 도포를 찾아 제 생의 기쁨을 안고 집에 돌아오니라. 이때 덕안은 호랑이가 불빛을 비춰주어 살아난 것으로 믿고 있더니 그 후 어느 날 증산께서 갱망리에 돌아오시어 덕안에게 말씀하시기를 험한 시절에 위급한 일을 당하여 고생이 많았습니다. 나를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하고 위로하시거늘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살아난 것이 증산의 의모 덕분임을 깨달으니라. 3월 20일에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농민군은 백산으로 본진을 옮기고 전명숙을 동도대장으로 추대한 뒤 호남 창의 대장소의 깃발을 올리니라. 이에 전라도 가명의 관군이 동학군 본진을 향해 진군하매 황토현에서 양진영이 맞닥뜨려 대치하니 이때 태인 강삼리에 사는 16살 소년 문남용과 정읍 대흥리에 사는 15살 소년
차경석이 각기 접주인 중형 문선명과 아버지 차치구를 따라 이 전투에 참가하니라. 문남용이 황토연 전투에 참여한 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어디선가 생불이 들어온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거늘 남용이 보니 키가 큰 장정 하나가 어린아이를 업고 들어와 자리에 내려놓더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으니라. 이때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를 신인이라 오세동이라 하는데 남용이 그 체구를 보니 7살 정도이더라. 동학 간부들이 오세동 앞에 과자를 놓고 드십시오 하며 예를 다하여 모시되 오세동은 아무 말이 없거늘 누군가 비웃으며 말하기를 산 부처라더니 벙어리를 데려왔나 보다 하니라. 얼마 후 오세동이 자신을 업고 온 장정에게 묻기를 진중에 총든 군사가 몇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장에게 물어 오세동에게 그대로 전하거늘 오세동이 좌중을 향해 호령하기를 총든 군사는 모두 모이라 하고 지피를 드리라 하더니 남용을 가리켜 먹을 갈게 아니라. 이에 오세동이 총든 군사의 숫자대로 손바닥만한 종이에 풀을 청자 비슷한 글을 써서 그 군사들에게 각기 나누어 주며 말하기를 이것을 잃어버리면 너는 죽는다 하더니 얼마 후 다시 말하기를 하나는 할 수 없이 죽겠구나 하니라. 이어 오세동이 이것저것을 일일이 지시하니 동학군이 그 명에 따라 산을 둘러가며 잔솔가지에 이불보와 치마를 뜯어 중간중간에 쳐놓고 밤새 간간히 관군을 향해 총을 쏘며 신경전을 벌이매 관군이 이불보를 동학군으로 오인하여 총을 쏘아대거늘 그 틈에 동학군이 관군 진영을 기습하여 동이틀 무렵에 대승을 거두니라. 이후 남용이 노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진격하는 동학군의 머리 위로 백로 한 마리가 유유히 날고 있더라 하니라. 전투가 끝나자 오세동이 자신을 업고 왔던 장정에게 말하기를 10세가 안 된 아이가 전쟁은 불가하다 하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자 하니라. 이때 동학군들이 무릎을 퍽 꿇고 오세동을 붙잡으며 때는 언제입니까? 하고 묻거늘 오세동이 한시 두 구절을 써주는데 남용이 앞구절만을 기억하니 이러하니라. 화로 태동 화처자. 남용이 그를 보고 대강의 뜻을 짐작하여 동학군도 아직 때가 아니다 하며 동학군의 대열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오거늘 신이한 오세동의 지혜와 기상에 크게 충격을 받은 남용은 이로부터 나도 도를 닦아야겠다는 구도의 의지가 가슴 속에 요동치니라.